자기 상대성 이론 해법 중에다가 팽창하지 않는 우주를 만들기 위해서, 우주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 가운데 우주상수라고 하는 어떤 항목을 집어넣어가지고 팽창하지 않는 우주의 해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10년도에, 이제 1910년도에 이게 나왔는데, 1928년에 에드원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멀리 있는 별을 관측하니까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별의 빛이 관측자로부터 멀어져 가면은 파장이 그려져 가지고 붉은색으로 변해요. 붉은색이 더 이제 그 스펙트럼에 붉은색이 자꾸 많이 나타나요. 빛이 관측자로부터 가까이 다가오면은 푸른색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멀어지면 붉은색으로 치우쳐서 그 스펙트럼을 조사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우주를 계속해서 오랫동안 관찰하고 있었는데, 우주 전력에서 오는 모든 빛들이 다 붉은색의 스펙트럼이 많이 나타납니다. 즉, 붉은색 치우침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멀리서 오는 빛들이 계속해서 관측자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해법만 가지고 봤을 때도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 28년에 실제로 관측을 통해서 실험적으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 일생의 가장 큰 실수라고 말해요. 즉, 내 항목에다가 우주상수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는 것이 가장 큰 실수라고 말하는데, 오늘날은 또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팽창하려면 팽창할 수 있는 근본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눈에 관측 가능한 물질은 우주 팽창을 할 수 있는 에너지 원으로서는 약 5%밖에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즉 95%의 에너지원이 보이지 않아요. 즉 지금 우주처럼 팽창을 하려면 그 안에 무슨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팽창하게 하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은하가 막 1000개 있다 하는데 거기에 관측 가능한 별들의 모든 총량을 다 합친다고 가정해 봐도 지금 우주가 팽창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팽창에 가능한 것을 찾아보려면 다른 물질들이 있어요. 이런 물질들을 암흑물질 또는 암흑에너지라고 하는데, 그 암흑물질이나 암흑에너지를 유추해낼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 또 뭐가 됐냐면 우주상수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1928년에 봤을 때는 우주상수가 일생의 가장 큰 실수였는데, 오늘날에는 약간 변형된 우주상수겠죠. 그것이 암흑물질을 예측하는 어떤 원리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우주가 이렇게 팽창되고 있다. 우주가 팽창되고 있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어느 시점인가는 우주가 모두 다 한 점에 모여 있었을 것이다. 팽창했으니까 계속 한 점이 이렇게 모여 있어. 그래서 지금 말하기를, 예를 들면 아주 작은 한 점이 현재 생성되고 있는 모든 우주가 그 안에 다 모여 있었다가 어떤 시기에 폭발을 했다고 하는 큰 대폭발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폭발이 한 다음에 이제 폭발해가지고 막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인간이 지구상에 나타나는 거죠. 정상 우주론 같은 경우는 옛날 사람들은 우주 생성과 더불어서 마치 인간이 지구에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기 쉬웠는데, 지금은 어느 시기에서 이제 인간이 나타났다고 하는, 물론 인간은 다른 생물에 비해서 훨씬 후대인데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대요. 그러면 인간적 사유는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면 인간이 사유가 있기 전에는 인간적 시간이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럼 우리는 이 시점을 보면은, 생각에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 시점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점에 갈 수가 있는데, 이 시점에 다 다른, 즉, 폭발하기 전은 말할 것도 없고, 바로 폭발한 그 아주 짧은 순간에는
갑자기 무엇이 사라지냐면 지금 우주 이론에서 시간과 공간을 설명해내는 이론으로서는 일반 흔히 이론인데 여기는 우리 시간론과 공간론이 있거든요. 이 일반 시간과 공간을 합쳐가지고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공간하고 따라 분리됐다고 생각했는데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응축돼서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인 것처럼 공간이처럼 이렇게 작용하는 이 두 개가 하나다, 하나. 그런데 이 시점에 가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갑자기 시간이 사라져요. 공간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이 생기는 시점이 형성되는 거예요. 불교로 말하면 무시무종이라고 하는 말이 빅뱅 이론에서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무시무종 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빅뱅까지만 여기까지만 가면은 무엇이 형성되지 않느냐면은 시간이 빅뱅하는 순간부터 시간이 없어지다가 갑자기 시간이 형성돼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팽창하고 있는데 이 팽창을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팽창하다가 어느 상태에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팽창하던 것이 다시 오므라 들어가지고 하나로 점으로 모일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요소는 어디에 있냐면 우주의 총 에너지가 얼마냐 하는 것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보면 무시무리라는 말이 맞지 않는데 어디에만 맞지 않느냐면 이런 빅뱅 가설이죠. 이 가설이 현재 우리 우주를 만들어냈으니까 이 우주 하나로만 보면은 시작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은. 그 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주 끝은 아직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주라고 하는 것이 이거 하나만 있다라고 우리가 상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우주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또한 성주 개공이라고 해서 또 이런 우주가 마치 끝날 때 마지막 함정으로 모였다가 다시 폭발하기 시작하면은 뭐가 됩니까? 이제 시간의 시작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만 보면은 시작이 있으니까 무시란 말이 해당되지 않지만 우주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생성 소멸을 지속한다고 보면은 우주가 생성하기 전에는 갑자기 시간이 소멸해버려요. 그래서 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우주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시간이 형성돼요. 그래서 시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작이 없는 데서 시작이 시작됐고 끝이 없는 데서 끝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무시무종의 우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있다는 말도 우리가 말하면 비무로서 또 존재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없지 않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조건이 파생되면은 시간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이 시작되면 시간이 더 이상 있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무엇하고 더불어 흘러가냐면 우주의 성주 개공과 더불어 시간도 흘러가는 거예요. 그전에 우리는 우리 삶 밖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우주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구성된다. 그런데 이 시간의 흐르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우주가 어떤 식으로 왔느냐로서 보편적으로 시간을 잴 수가 있긴 하는데 각 우주마다 실제로는 다른 시간대에 놓여 있는 거예요. 각 은하마다 지금에서 이렇게 온갖 은하들이 있는데 이 온갖 은하들의 중력의 양, 무슨 운동의 양들에 따라서 각자 다른 시간들의 우주를 실제로 구성해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충 이런 시간대, 뭐 150억 년 정도의, 즉, 대폭발부터 지금까지 오는 것이 뭐 한 150억 년 정도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도 각 은하마다 미묘한 차이의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차가 앞서 말한 대로 이제 우리들한테 오면은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전에는 다른 게 독자적으로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객체마다 우주 공간을 정하고 있는 순간
자기 시간을 만들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이 대부분의 전체가 다 실제로 다른 시간대에 살고 있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적 사유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면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공유적 시간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시간이 동일한 시간으로 사유되기 위해서는 공통된 시간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통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하고 있는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무슨 시간입니까? 또다시 사유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모든 시간들은 실제 경험 영역에서 이루는 시간이 아니고 경험 영역에서 이루는 시간은 실제로 모든 사람이 다 다른데 이 미묘한 차이를 우리 경험으로서는 감지할 수가 없어요. 감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상이 그러니까 감각지가 굉장히 둔한 거죠. 둔한데 그 공통된 동일한 양상으로 된 시간들은 철저히 사유시간이고 이 사유시간은 바꿔 말하면 무슨 시간이냐면 허구의 시간. 그래서 우리가 시간 속에 살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은 철저히 허구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의미예요. 생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꿈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꿈은 밤에서 생각이 만드는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꿈이 아니고 생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생시도 철저하니 우리는 공통된 시간과 공통된 공간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공통된 시간과 공통된 공간 자체가 철저히 꿈이 세계를 만드는지 생각이 만드는 결과다. 근데 내가 만일에 그런 한 시간을 60분이라고 하는 동일한 시간 속에서 내가 보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놓여있으면 그 생각 속의 삶이 철저한 꿈속의 삶과 더불어 하나도 다르지 않게 됩니다. 꿈은 사유가 만들어내는 형상인데 우리 삶도 직접적 경험 시간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사유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시간만 그러느냐? 이제 시간이 이렇게 물리적 어떤 이치나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상대성이 일어나기 훨씬 전, 약 10년 전에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할 때 이렇게 됐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가정하느냐면 모든 물체들이 등속도로 움직일 때, 동일한 양상으로 움직일 때를 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계에서는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정할 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다른 쪽에서 해당되는 그 시간론과 공간론을 구성해 내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 즉 등속 운동을 할 때도 물론 그 속에 포함되지만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일 때도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론을 이제 만들어낸 게 특수 상대성 이론인데 이 이론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물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게 되냐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물체의 움직임과 질량에 의해서 뒤틀리고 있다. 우리는 동일한 양상의 공간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간이 질량과 움직임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방금은 시간을 지속시키기도 하고 빨리도 만들었죠. 그런데 공간을 수축시키기도 하고 팽창시키기도 하고 질량이 없는 우주에는 마찬가지로 질량이 없는 우주적 상황의 시간과 공간이 있을 거고 질량이 있으면은 질량이 있는 시간과 공간이 따로 있다. 그래서 100kg의 몸무게를 가진 사람의 주변 공간하고 30kg의 몸무게를 가진 주변 공간은 실제적으로 다른 공간이 달리 있어요. 그것은 모든 물체들은 다 중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도 중력을 가지고 있고 지구만 중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물체는 중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는 공간과 시간을 왜곡시키는, 뒤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의 몸무게가 다른 만큼
자기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공간을 다 흐트러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공간에 있는 게 아니고 동일한 분포도를 가지고 있는 공간에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른 자기 영역의 시공 속에 그대로 앉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일반 상대성 이론인데 그 차이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들한테는 그냥 이제 거의 차이가 없는 건 똑같죠. 그러나 이제 거대한 질량을 가지는 우주별들, 태양보다는 몇 배씩 이렇게 큰 그 질량을 가지는 우주별의 세계에 가면은 그 크기가 이제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면 그전에는 갈릴레오라고 하는 사람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질량이 없어요. 질량이 없으니까 질량이 모든 물체가 움직일 수 있는 최대의 속도는 1초당 30만 km를 가는 건데 초당이죠. 초당 30만 km를 가는 건데 이것이 질량이 없는 물질의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정지 질량이 0이에요. 0. 정지 질량이 0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관성. 관성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동일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려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식이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동일한 상태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똑같냐면 우리가 망령을 가지고 있는 것이 관상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관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제 오늘의 동일한 날을 앉아있으면 계속 앉아있고 싶어하거나 움직이면 계속 움직이고 싶어하거나 자기가 있는 현 상태를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유지시켜 가려고 하는 힘을 관성이라고 하는데 관성이 양이 뭐냐면 질량. 관성이 양. 그러면 지구와 사람하고 비하면은 지구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덜 움직여요. 그 말은 지구가 관성의 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사람에 비해서 정지하려고 하는 힘이 더 강하다. 사람은 지구에 비해서는 훨씬 더 관성의 양이 적어서 질량이 작은데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빛처럼 자유스러우면은 관성, 즉 바로 동일한 상태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어떠한 의식도 없어져 버리고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공간의 특별한 한 점을 점유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빛의 관성, 즉 우리는 과거에 기억된 영역에서 사라지면은 사람이 자유스러워지듯이 빛이 우주 공간 속에서 시간이나 물질의 어떤 표상을 갖지 않고 아무런 질량이 제로인 상태처럼 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과거의 망령이 모두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30만 km를 가는데 이 질량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중력이 없는 거예요. 중력이 없는데 이것이 갈 때는 그냥 가장 빠른 속도로 가는 거예요. 아니, 가장 그 지름길을 향해 가는데, 이제 태양이 여기에서 있는데, 저 멀리 어떤 별에서 이제 빛을, 빛이 막 사방별로 이제 번출되는데, 그 가운데 지구를 향해서 오는 그런 빛이 있겠죠. 그 빛이, 이렇게 오는데 옛날 갈릴리오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있냐면, 지구에 중력이 있습니다. 비록 빛이라고 하는 것이 질량이 없어가지고 상대적 중력이 거의 제로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휘어져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휘어져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인슈타인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인슈타인은 태양이라고 하는 무거운 질량이 가진 것이 우주 공간을 휘어놨기 때문에 이 각도가 예를 들면 10이라고 하면은 10도 각도 이건 가상적 그 각도가 있는데 지금 잊어버렸는데 10도라고 하면은 태양이 우주 공간을 휘어놨기 때문에 12도 정도로 더 휘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이 관측 결과 휘어진 우주로 관측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질량에 따라서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는데 이게 질량에 따라서 뭐가 또 일정하지 않습니까? 공간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 밖에 동일한 양상을 가지고 존재한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과학적 세계에서는 하지 않아요. 이미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하나로 통합된 물리량이면서 그것이 물체하고 상대했을 때 상대적 개념으로 바뀔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어떨 때만 있습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빅뱅이라고 하는 이런 상태에서 우주가 구성됐을 때만 이 물리적 양과 더불어서 시간과 공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모든 물리량이 사라져버리면 마찬가지로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무엇에 의해서 한정되냐면 물질의 양에 의해서 한정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물질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고 물질을 떠나가면 시간이 없어야 되는데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바탕이 뭡니까? 무상한 거예요. 무상한 거. 즉 항상하지 않고 동일하니 자기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인연 따라서 자기 모습을 나타내는 즉 빅뱅이라고 하는 어떤 사건이 형성되면은 지금 같은 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상태가 들어가면은 없어져.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물리적 현상과 더불어 시간이 함께 흘러가기 때문에 물질이 무상하면은 곧 시간이 무상한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히 의식과 마음에 따라서 변합니다. 자, 그러면 한 시간을 앉아있는데 이 가운데서 자기 생각하고 잘 맞으니까 한 시간이 휘딱 가는 사람은 실제로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다음에 앉아있는데 한 시간이 지루하다. 그러면 한 시간이 지루하지. 긴 시간. 그전에는 의식과 상대없이 시간이라고는 한 시간 있는데 내가 지루하게 느끼고 내가 빨리 느낀다. 근데 내 의식 상태하는 시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지금에서는 무슨 이 양이 물론 감각 기각에서 빠르고 느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확대되어 있으니까 그 자체가 영향을 시간을 줘가지고 확대되는 양이지만 바꿔 말하면 내 몸이 어떤 상태냐 내 의식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시간과 공간을 완벽하게 구성돼서 우주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는 것이 마음과 물질과 몸이 이걸 기세계죠. 물질이라고 하는 건 기세계인데 기세계가 함께 어울려져서 한 개개인의 자기 우주를 형성하는 이걸 또 뭐라고 그러냐면 아리아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시간을 어떤 식으로 느끼고 있느냐 한 사람이 공간을 어떤 식으로 자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척도가 곧 각 개개 이것을 불교에서는 앞서 말하는 아리아식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물건, 사물만 말했는데 사물이 항상하지 않고 자기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전에는 시간이 따로 있었던데 시간이 거기에 함께 어울려 있기 때문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무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에서만 보면 유시유종이 되는 거고 그 조건을 바꾸면 바로 무시무종이 돼서 유시유종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무시무종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어떤 조건을 통해서 말하느냐.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뜰 때 바로 뭐가 형성됩니까? 새로운 자기의 아리아식이 바뀌어집니다. 눈을 뜨는 순간. 근데 그 차이가 아까 말한 데 변화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하게 느끼는데 우리 제8식, 즉 제8식을 이루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몸인데 이 몸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우주의 변화에 수긍해서 그런 느낌을 갖는데 아주 예민한 사람은 땅과 접할 때 땅에서 느끼는 기운이 자기하고 맞으면 편하고 안 맞으면 싫은 거예요. 그래 이제 이런 것이 아주 예민하고 이제 일반의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의식의 시공 범주하고 좀 다른 특별한 그 쪽으로 발전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상태에서 느껴지는 다른 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분이 귀신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 존재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 의식과 이 상태의 어떤 기운하고 느껴져서 귀신이라는 인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허물에 빠집니다. 존재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귀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허물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라든가 모든 시공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한 대로 한 개개인들이 어떤 의식과 물리적 상황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마치 그것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일상의 의식상에서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귀신이 어떤 특별한 의식 상태가 되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이라고 하는 하나의 전조건도 무엇이 만드냐면은 요격과 접하고 있는 어떤 의식이 마음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 마치 있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즉 귀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어떠한 것, 귀신을 보고 있는 사람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게 아니고 한 개개인의 사람들의 의식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데 실제로 귀신만이 그렇게 있는 것처럼 또는 없는 것처럼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바로 우리들도 있는 것처럼 없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 속에는 마치 우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나중에 가서 삼매체험을 이제 통하면 아까 이제 우리 일상의 시간 영역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태에서는 일상에 경험되는 시간 영역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비슷하게 느끼는 거죠. 너무너무 비슷하게 느껴서 느껴진 대로 지각된 대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삼매 체험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시간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아까 한 시간이 일상 식상이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지루한처럼 느껴지고 내 마음이 잘 맞으니까 막 1시간 10분처럼 느껴지는데 이제 의식 집중을 하고 있으면은 실제 그러한 것이 한 10분처럼 느껴졌는데 바로 몇 시간씩 가볼 수가 있어요. 10시간씩 지나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숫자상으로 10시간 지난 거지만 그 사람한테는 실제로 10분밖에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당시의 의식이 실제로 시간이 느려지는 속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10시간의 시간이 10분의 시간이고 느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돼요. 10분이나 느껴졌으면 그 사람은 10분의 시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 시간을. 그 사람이 10시간의 시간 속에 살면 10시간의 시간 속에 살다가 이제 호흡도 바뀌고 어떤 상태가 발현해서 무분별 산매에 싹 들어가면은 예를 들면 상수멸정이 딱 들어가면은 과거에 기억되어져 있던 모든 시간이나 공간의 영역들이 소멸돼요. 그러니 무시간 속에 딱 차지가 들어있는 그 시간에는 실제로 무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시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상태에 따라서 시간 밖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상태에 있어서 공간 밖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 그것은 자기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똑같은 새로운 시공. 그런데 이것은 실제하고 그것은 특별하다든가 그것이 실제고 이것이 비실꿈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산맥은 현실이건 다른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다들 무엇에 의해서 그렇게 느껴지냐면 의식이 어떤 상태에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마음이 산맥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의식 상태에 들어가면 이제 과거에 기억되고 있는 시공간의 영역 밖에 우리가 있으니까 이걸 뭐라 하면 초월의식이라고. 초월. 이것은 지금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 밖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기가 실제 살고 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사는 거나 지금 사는 것이나 다 바탕은 뭐냐 하면은 인연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산매 속에서 경험되는 시공이 실제거나 지금 우리가 일상에 경험되는 시공이 실제거나 하는 의미가 안 돼요. 특별한 인연이 그것을 그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또 뭐라고 그럽니까? 연기라고 부른다니까. 그래서 연기가 추천해지면 산매도 연기고 일상도 연기고 산매도 공이고 일상도 공인체험, 이 일체의 모든 것이 공인체험인 이 공산매가 꼭 연기를 체험하고 연기 체험의 내용은 삶의 내용들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어찌인가 모르지만 그 수행자 개개인의 삶의 내용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것처럼 만일에 우리 의식 상태가 들어가면은 의식이 이제 여러분이 제일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가만히 앉아있으면 몸이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그런 걸 느껴요. 아마 그런 걸 느껴본 거는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의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의식이 좀 보고 있죠. 지금 상태 제가 여러분을 보고 윤곽으로 쓰면 이 뒤에가 또 의식이 하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의식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못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아주 불변의 어떤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지나면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돼요.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그런 것들 자체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어떤 의적 상황에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우리가 지금 의식의 활발한 변화, 이면에 변화하지 않는 의식이 또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것이 진짜인 의식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다만 무슨 상태냐? 특별한 상태에서 경험되어지는 인연 영적 소상입니다. 앉아있을 때, 앉아있으면 몸의 무게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일상의 의식 때는 지구와 사람의 중력이 결합돼서 여러분의 질량을 느끼게 되는데 의식이 특별한 상태 되면 뭘 알게 되냐면 질량감이 해체돼요. 마치 우리가 공중에 떠 있는데 그 말은 질량감을 느끼는 관성의 일상의 법칙으로부터 의식의 변화로 오면서 지구에서 느껴지는 질량이 다른 상황으로 들어가요. 이 몸이 질량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항상 일정하다고 생각되는데 의식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 마치 공중에 떠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물론 바닥에 앉아있지만 전혀 무게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것은 의식이 이 상태의 무게를 일상으로 지각하지 않는 다른 상태에 들어가 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의식의 특별한 상태에서 새로운 인연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실제냐? 둘 다 꿈이에요. 꿈이란 말은 둘 다 그것이 연속적인 실체성을 갖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일상에 경험하는 시공도 우리가 항상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방금 말한 대로 어떤 지구상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공간과 이 공간의 구성 내용이 다르고 이 공간과 이 시간의 구성 내용이 다르듯이 한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의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공간을 이동하지 않고도 우리 스스로가 다른 상태의 시고 속에서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인연처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물만 말했지만은 실제로는 물뿐만 아니라 마음도 그렇잖아요. 마음도 마음으로 인하여 시간이 있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을 찾아서 동일한 어떤 마음을 찾아가고 있는데 실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동일하고 않기 때문에 물건을 따라서 시간도 없지만 마음을 따라서 시간도 없어서 이 물은 뭐 심신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신 밖에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신이 뭘 만드냐? 시간이 만드는데 이 심신이
뭡니까? 무상한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무상하기 때문에 바로 말하면 시간과 공간도 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일체 모든 것은 다 무상합니다. 공간도 무상하고 시간도 무상하고 마음도 무상하고 또 물건도 무상한 것들이 모여서 마치 무언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니까 실제로는 없죠. 그래서 비유고 마치 특별한 상태에서는 없는 것처럼. 방금 말하면 중력이라고 하는 느낌이 의식만 조금 바꾸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 몸이 공중에 다 떠있는 거예요. 그건 전혀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 학교에서 천안을 느끼면 하늘눈이라고 하는데 하늘눈은 이것이 이제 눈이 작용하는 것이고 눈이 작용하는데 색과 형색이죠. 형색이 실제적으로 달라져요. 눈을 뜨고 봤을 때. 그러면 그 상태에서 눈을 떴을 때 경험되는 자기 우주가 다른 우주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지금 이 상태를 달리 이렇게 느껴졌던 것이지 이 우주 밖에 또 다른 시공이 있는 게 아니죠. 이 시공 자체가 내 몸과 마음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그래서 삼매 속에 들어있을 때는 삼매 속의 시공을 지금 시공이 삼매 속의 시공으로 변해입니다. 그래서 삼매에 나오면 그 삼매 속의 시공이 지금 시공으로 변해입니다. 그렇지 지금 시공을 떠나가지고 삼매 속의 시공 속에 들어간다면 일체 모든 것은 이 앞전 기행할 때 생사 그 속에서 열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생사 속에서 바로 뭡니까? 열반을 경험하는 거고. 열반 속에서 바로 무엇을 경험합니까? 생사를 속에서 생사를 떠나서 즉 지금 이 시공을 떠나서 삼매 속에서 특별히 체험된 다른 시공이 있는 거예요. 다만 이것이 의식과 더불어서 함께 마치 다른 시공이 있는 것처럼 변해가요. 그래서 시공이 없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간품이 있지만 이 시간은 시간뿐 아니라 일체 모든 시공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 변해가는데 단순한 의식의 변화만 하도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감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런 물리적 관찰 사실에 의해서도 지금 증명되고 있는 시대의 삶 마치겠습니다.